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매일 혈당약을 먹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음식 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그 약의 힘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선생님들, 영양 전문가들이 관심 갖고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잘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나면요.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진짜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밥 한 공기 드시고 나면 갑자기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 그래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새 꾸벅꾸벅 조시는 거.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또 배고프고 저녁 먹고 나면 손발이 좀 저린 것 같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다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혈당 때문입니다. 피 속에 있는 당분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젊을 땐 우리 몸이 이걸 알아서 잘 조절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서 특히 50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밥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확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올라간 혈당은 쉽게 안 내려와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셔서 당뇨 전 단계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럼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단 거 적게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우리 몸 곳곳으로 가져다 주는 택배 기사님 같은 거예요. 당분을 근육으로도 보내고 간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택배 기사님이 일을 잘 못해요. 힘도 없고 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당분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피 속에 당분이 계속 둥둥 떠다니게 되고 그게 바로 혈당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이 인슐린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천연 인슐린 식품입니다. 이건 마법 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혈당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해요. 혈당이 예전처럼 확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가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음식들이 뭔지 하나하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가 뭐냐면요. 쓴 오이라고도 불러요. 겉은 오이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면 엄청 씁니다. 그래서 쓴 오이예요. 이 여주가 왜 좋으냐면요. 전 세계에서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걸 즐겨 드셨대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여주 안에 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슐린은 아닌데 인슐린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말 많이 써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 하실 정도로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가루로 만들어서 드세요. 여주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한 숟가락 정도만 미지근한 물에 타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고, 그리고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배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여주도 혈당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식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하면 보통 요리할 때만 쓰시죠? 그런데 이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외국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식초 탄 물을 마시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긴 하는데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시냐? 절대로 식초를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원액은 절대 안 돼요. 식도가 다 상해요. 물 한 컵에,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물에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만 타세요. 밥 숟가락 하나요. 그리고 잘 저어서 식사 시작하기 10분 전쯤에 마시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식사 직후에 마시기도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속 쓰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물을 더 많이 타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간에 조금씩 나눠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빨도 조심하셔야 돼요. 식초가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나면 물로 입 한번 헹구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귀리예요. 요즘 말로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가 뭐냐면요. 옛날에 말먹이로 쓰던 곡식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도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귀리 안에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뱃속에서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하는데 그게 당분이 확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훨씬 편해요.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면 되니까요. 특히 아침 식사로 귀리를 드시면 정말 좋아요. 밥 대신 귀리죽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밥에 귀리를 좀 섞어서 지으셔도 돼요. 밥 짓기 전에 귀리를 서너 숟가락 넣고 같이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리는 배부른 느낌이 오래 가요. 아침에 귀리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덜 고파요. 그러면 간식도 덜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여기에 블루베리 몇 알 넣으시면 더 좋아요. 블루베리도 혈당에 좋거든요. 그리고 맛도 훨씬 나아요. 귀리만 먹으면 좀 심심한데 블루베리 넣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번째는 콩입니다. 그런데 일반 콩 말고요.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 같은 거예요. 병아리 콩은 이름이 재밌죠? 생긴 게 진짜 병아리 머리처럼 생겼어요. 요즘 마트 가시면 통조림으로도 팔고 말린 거로도 팔아요. 렌틸 콩은 작고 납작한 콩인데 이것도 요즘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콩들이 왜 좋으냐면요.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소화가 돼요. 밥이나 빵은 먹자마자 확 소화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콩은 그렇지 않아요. 콩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훨씬 편안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래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병아리 콩은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삶아서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돼요. 소금 살짝만 뿌려서 드시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렌틸콩은 국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된장국 끓이실 때 렌틸콩 한 줌 넣으시면 국물도 구수해지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이 콩들은 간식으로도 정말 좋아요.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 대신 삶은 병아리콩 한 줌 드시면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여주, 사과식초, 귀리, 그리고 콩.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혈당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이잖아요. 이때 갑자기 흰쌀밥이나 빵 같은 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엔 이렇게 드세요. 첫째, 귀리를 넣으세요. 밥에 귀리를 섞어 짓거나 아니면 귀리죽을 끓이시거나 귀리 서너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둘째, 단백질을 꼭 넣으세요. 계란 하나면 돼요. 아니면 두부 한 모 아니면 생선 한 토막. 단백질이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셋째, 과일은 조금만 드세요. 과일도 달잖아요. 당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사과 반쪽 아니면 귤 1개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식사 시작하기 전에 사과식초 탄물을 1컵 드세요. 그럼 준비 완료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요? 점심은 양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먹는 순서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요. 진짜예요.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채소부터 드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김치든 채소를 먼저 뱃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서 뒤에 들어올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이것도 천천히 소화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키셔도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덜 올라간대요. 그리고 점심에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저녁 먹고 나면 활동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게 다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도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면 같은 건 양을 확 줄이세요. 평소에 한 공기 드셨으면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에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단백질도 챙기세요.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국이 정말 좋아요. 채소 듬뿍 넣은 국이나 찌개를 드시면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특히 렌틸콩 넣은 된장국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간식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오후에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과자나 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병아리콩 한 줌 아니면 블루베리 열 알에서 15알 정도. 이것만 드셔도 배고픈 거 충분히 달래지고 혈당은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귀리로 만든 과자도 괜찮아요. 요즘 마트 가면 귀리 쿠키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달달한 음료수나 사탕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효과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어요.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68살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혈당이 계속 높으셨대요. 밥 먹고 나면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갔대요. 정상은 140 이하거든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150 아래로 잘 안 내려갔대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3가지만 바꾸셨대요. 첫째, 아침에 귀리 서너 숟가락 추가하기. 둘째, 점심에 채소 먼저 먹기. 셋째, 저녁에 밥 양반으로 줄이기. 그리고 여주 가루를 하루에 1번 물에 타서 드셨대요. 이렇게 2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식후 혈당이 160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2시간 뒤엔 130 아래로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대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자꾸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효과 보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나타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좋은 습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몸이 천천히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들이 약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혈당약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셔야 돼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약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거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주나 다른 식품을 새로 드시기 시작하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왜냐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가만히만 계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고 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집 앞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해요.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이 당분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잘 안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둘째, 천연 인슐린 역할을 돕는 식품 4가지가 있어요. 여주, 사과식초, 귀리, 그리고 콩.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셋째, 음식을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넷째, 아침엔 귀리, 점심엔 채소 먼저, 저녁엔 가볍게. 이렇게만 드시면 돼요. 다섯째, 간식은 병아리콩이나 블루베리로. 과자나 사탕은 피하세요. 여섯째, 식사 후엔 가볍게 산책하세요. 10분만 걸어도 큰 도움 돼요. 일곱째,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새로운 식품 드실 땐 담당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한 달 뒤, 2달 뒤에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워지고 밥 먹고 나서 졸음이 덜 쏟아지고 손발 저린 증상도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선생님이 좋아지셨네요. 이 한마디 들으실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60, 70, 80대셔도 우리 몸은 좋은 습관에 반응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귀리 서너 숟가락 놓으시고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 타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당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이제 괜찮아요. 방법을 아셨으니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